자, 우리 170번 봅시다. 170번은 x가 1, 2, 3, 4, 5, 6인 요런 집합인데, 자, 그럼 일단 가조건과 나조건이 있는데, 그 우리 함수 개수 이제 구하는 거에서 바이블에서 제가 쭉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적어보세요 했던 게 있는데, 거기 보면 함수의 개수 중에서 요거 나 있잖아, 나. 요게 함수의 개수에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내가 그 함수 개수 정리할 때 우리가 정리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 걔네는 다 기본 개념, 걔네가 기본 개념이다 하고 이거 말고 다른 말들이 들어오면은 그게 조건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x 값이 커질 때 함수 값은 작거나 같아진다. 얘가 뭘로 돼 있냐면은 공역 h 정의역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나가 이 문제의 기본 조건이에요. 공역 H 정의역하는 이 중복조합의 개수로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로 함수의 개수 구하는 그 기본 개념인데 여기에서 뭐가 추가됐냐면 가라는 조건이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본 개념 마지막 계산은 요 기본 개념 계산으로 할 건데 근데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문제 풀 때 조건이 있으면 조건부터 먼저 고려를 해주죠. 그러면 F3 더하기 F4가 5가 될 때는 언제냐면 두 개 더해서 오면 얘가 사실 원래는 1, 4, 2, 3, 3, 2, 4, 1 가능한 상황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거는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감소죠. x가 커지면 함수 값은 작아지는 감소 형태죠. 그래서 감소 형태는 요거 두 개 가능합니다. 위에는 안 되죠, 이게. 얘는 증가 형태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에서 경우의 수를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얘가 1, 2, 3, 4, 5, 6 하고 얘도 여기에서 1, 2, 3, 4, 5, 6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보면 정해진 게 가 조건을 적용시켜 보니까 가 조건이 3은 F3은 3이고 F4는 2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켜 놓고 요거 중복 조합하는 요 개념을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 계산을 해낼 거란 말이야. 이제 계산을 해낼 건데 그러면 얘는 자 일단 우리가 3, 4는 대응이 됐으니까 1이랑 2를 대응시켜야 돼. 1이랑 2 대응시키는데 대응시킬 때 h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얘는 감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그 감소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3이 지금 F3이 3이니까 F3이 3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1이랑 2가 가능한 게 요렇게 가능한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3이 F3이 3이잖아요. 근데 감소하려면은 얘네들이 더 커야 돼. 얘네들의 함수값이 더 커야 돼. 함수값이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 하면 1이랑 2의 함수값이 얘네가 더 커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2 얘네의 함수값이 3의 함수값보다 더 커야 돼요. 커야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이렇게 더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 거. 그쵸? 근데 커야 하는데 감소니까 이게 반대로 가야 돼서 1, 2는 더 커야 돼. 함수값이 더 작은 3보다 작은 애들은 함수값은 더 커야 된다 이거야. 커야 하는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 큰데 그러니까 이 감소가 되는 건데 같은 것까지 되는 거니까 이 1, 2가 가능한 게 이렇게 3, 4, 5, 6이 이쪽에 맞춰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경우의 수 구하면 공역 가능한 값이 4, 4개가 있고 4에 h, 1, 2, 2개 공역 h 정역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5, 6을 대응시켜야 돼. 5, 6을 대응시키는데 이게 감소함수면은 5, 6은 어떻게 돼? 이 4보다 요 간 4보다 4가 어디로 갔냐면 2로 갔잖아요. 4가 간 2. 이거보다 x값이 커질 때는 함수값이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얘 2보다 작은 거 2보다 작은 요 1로 갈 수 있는 거지. 1로 갈 수 있는데 얘는 작은 거랑 같은 거까지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가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즉 무슨 말이냐면 5, 6을 대응할 때는 이제 공역 h 정역 하는데 공역 가능한 게 1, 2 두 개입니다. 그래서 2h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이제 첫 번째 1번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얘가 3시2라 가지고 3이고 얘는 4 더하기 2 하면 6이니까
5C2 해가지고 10이라서 30 일단 나오고 우리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었죠. 2번 경우가 x랑 x에서 x로 가는 건데 1, 2, 3, 4, 5, 6 하고 1, 2, 3, 4, 5, 6입니다. 얘는 이제 봤을 때 두 번째는 3이 4로 가고 4는 1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또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됐고 우리 그러면 1이랑 2를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1, 2는 이게 감소함수니까 3이 지금 4로 갔거든요. 3이 4로 대응했어요. 3이 4로 대응을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감소함수니까 거꾸로 가려면은 3보다 작은 애들은 함수값은 이제 얘가 1, 2 했으면 감소함수가 되려면 이 1, 2가 맞춰지는 게 여기 4, 5, 6 이렇게 이 3보다 더 큰 쪽이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게 정의역 쪽이랑 치역 쪽이랑 그 x값이랑 함수값이 둘이가 반대로 가는 게 감소죠. 그래서 이 나 모양 보면 감소니까 서로 반대로 가는 감소입니다. 그래서 3이 4로 갔으면은 1, 2 얘보다 작은 애들은 함수값은 더 큰 쪽이 돼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작거나 이게 감소인데 같은 것까지 가능한 여기 위에 보면 같은 것까지 가능한 감소이기 때문에 원래는 5, 6만 되지만 4까지 되는 거죠. 4, 5, 6이 되는 거야. 4, 5, 6. 아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 1, 2 대응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공역은 3개, 4, 5, 6 3개고 정의역은 1, 2 2개죠. 이렇게. 요런 경우의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요 4, 얘는 보니까 또 5, 6을 대응시켜야 되는데 5, 6은 이제 보면은 4가 1로 갔죠. 1로 갔으면 5, 6은 어떻게 돼요? 4보다 작아야 되는데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능한 게 5랑 6은 1로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작거나 같다 작은 건 없고 같은 것밖에 없으니까 다 1로 몰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에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냥 1이고 3H2는 3 더하기 2 하면 5고 빼기는 4C라서 4C는 6이거든요. 6. 그래서 1 곱하기 6 하면은 6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답은 문제를 만족시키는 총 경우의 수는 1번 경우, 2번 경우 다 두 개니까 두 개 더한 게 답이죠. 36. 이렇게 답이 되는 게 170번이거든요. 이렇게. 네, 조금 어려우니까 정리를 잘 해보시고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171번 봅시다. 정리해보시고 171번 보겠습니다. 171번도 방금 170번 푼 거랑 똑같이 풀 거예요. 똑같이. 얘는 1, 2, 3, 4, 5랍니다. x 집합 x는 원소가 1, 2, 3, 4, 5야. 그럼 여기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얘는 가가 보니까 함수가 치역이 이 f의 치역 원소가 3개다. 3개 있으면 선택받는 3개가 선택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나를 또 봅시다 했더니 x 값이 커질 때 함수 값이 어떻게 된답니까? 함수 값은 크거나 같아진다. 이거죠. 이렇게. 이것도 뭡니까? 중복조합이죠. 이거이면 이거이다. 우리 그 함수 또 마찬가지로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걔네는 중복조합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공역 H 중복조합인데 공역 H 정역 이렇게 가는 게 요거까지가 요만큼이 기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아까 위에 문제처럼 뭔가 x가 커질 때 이거이면 함수값도 크거나 같은 요거는 공역 H 정역이라고 했고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인 거고 그러면 나를 기본 개념으로 해서 얘는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가가 얘가 조건인 거죠.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돼야 돼. 그럼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그러면 원래 얘가 1, 2, 3, 4, 5 있고 공역도 1, 2, 3, 4, 5 있는데 여기서 치역이 3개가 된다는 거는 첫 번째로 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 2, 3, 4, 5 x의 원소 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합니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하고 3개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치역이 돼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C3 했을 때 3개 뽑힌 거를 좀 예를 들어보면은
x가 1, 2, 3, 4, 5 이렇게 하고 x가 1, 2, 3, 4, 5 여기서 일단 처음에 5개 중에 3개 선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2, 1, 3, 4를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5, 3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이런 경우가 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치역이 돼야 되는데 이 3개가 1, 3, 4가 치역이 돼야 돼. 근데 치역 되기 전에 기본 개념이 뭐야? 공역 H 정의역해서 공역 3개고 정의역 H 정의 5개죠. 3H5가 얘가 기본 개념인 건데 근데 여러분 치역이 되려면 요 3개 선택한 게 얘가 3개 선택한 게 치역이 되려면 어떻게 돼? 치역이 되려면은 적어도 한 번 선택 받아야 되죠. 선택 받아야 함.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치역이 되려면 최소한 한 번 이렇게 선택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선택을 최소한 한 번은 받아야지 치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왔던 이 기본 개념, 요 3H5라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요 기본 개념에서 치역이 되려면 적어도 한 번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중복조합 개념에서 적어도 한 번 이거 하면은 1 이상이잖아. 1 이상에 대한 중복조합 개념이 들어가죠. 그럼 1 이상은 어떻게 됐었죠, 이게? 얘도 이 1 이상 요것도 한 번 이상 받아야 되고 얘도 한 번 이상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3H5에서 1 이상 이 추가되면 뭐 해야 돼요? 3개에다가 하나씩 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3H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3H 이해 가나 이거? 얘는 치역은 적어도 한 번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기본 개념인 3H5에서 하나 이상씩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 이상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씩 주고 나면 3개에다가 그 치역이 돼야 하는 원소 3개에다가 하나씩 먼저 맞춰주고 나면은 이제 뭐야 2개가 남으니까 3H 해서 이거는 저기 뭐야 답 이 두 번째 이 경우의 수가 3H2라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게 5개 중에서 3개 치역 원소 3개 하고 그러면 그 뽑은 3개 원소가 치역 원소 3개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이거 있고 첫 번째가 5C3 하면 5C3 10이거든요. 5팩 3팩 뭐 10이거든요. 경우의 수 10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뭐냐면은 이게 그거야. 그 뽑은 선택한 그 3개 원소가 진짜 치역이 되려면 을 위에서 나온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3H라는 거는 이거는 더해서 빼기 4C라서 6이거든요. 6이란 경우의 수. 그죠? 원소가 치역이 되려면 적어도 한번 선택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치역이 되려면 적어도 한번 선택 받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3H라서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치역 원소 3개를 만들고 걔네가 진짜 치역이 되게 하려면 6가지 경우의 수. 그래서 10 곱하기 6 해서 둘 다 해야 되죠. 둘 다 만족시켜야지 되는 거니까 답은 60이 되겠습니다. 이게 171번.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 생각보다 70번, 71번이 나아가 기본 조건이 공역 H 정의역이었던 그 중복 조합이었는데 둘 다 가라는 조건이 있어서 얘는 치역이 되려면 하나 이상 선택이라서 3H5가 아니라 3H2가 된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1번 하고 그 다음에 260번 자, 260번 봅시다. 요거 됐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0번 봅시다. 260번 수학적 확률을 하는데 260번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그게 그냥 수학적 확률. 우리가 알고 있던 전체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그건데 그러면 260번이 주사위를 2번 던진다. 주사위 2번 던집니다. 그럼 주사위를 2번 던지면 첫 번째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번째 나온 경우의 수 얘기인데 2번 던지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던지는 거니까 경우의 수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거는 곱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이라서 36 전체 경우의 수가 36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첫 번째 나오는 게 A, 두 번째를 B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눈이 A고 두 번째 나온 눈이 B라고 합시다. 이렇게 B라고 뒀을 때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이게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해달랍니다. 중근 뭔지 알지 않습니까?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해달라. 즉 얘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도록 해달라. 그래서 얘는 자 전체 경우에서는 일단 주사위 두 번 던지니까 36인 거 되는데 두 번째로 문제에서 얘기한 그 사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얘가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식으로 a제곱이 4b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건, 얘가 사건이잖아요. 사건의 경우의 수 따지는데 그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a제곱이 4b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러면 a가 첫 번째 주사위 눈이고 b가 두 번째 주사위 눈인데 그럼 요거 만족시키는 게 a가 이 직접 따지는 거예요. a, b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a가 2고 b가 1. 3은 안 되고 4하면 a가 4고 b가 4. 5, 6. 만약에 5는 안 되고 25는 4b 이거 없잖아요. b는 4분의 25 안 되지 주사위 눈에서. 그러면 a가 6일 때 보면 36은 4b에서 약분이 돼. 근데 b는 9니까 9라는 건 없죠. 주사위 눈에서. 아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 이 사건을 만족시키는 중건을 갖는다는 사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직접 따져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나온 거니까 답은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사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2 이거기 때문에 36분의 2 하면 18분의 1이 답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주사위 던지는 걸 하면은 보통 주사위 던지는 게 많이 나오는데 주사위는 1에서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개수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 눈이 나올 때는 직접 셉니다. 직접 세면 돼요. 센다. 물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고 문제에서 상황은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에서 6까지 자연수면은 직접 셉니다. 충분히 셀만해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수는 쉬운 숫자라서 더군다나 6까지만 해야 돼서 하면 돼서 됐습니다. 그리고 260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61번 자 261번은 얘도 648의 모든 양 648의 양의 약수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가 60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648의 약수 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가 이거 약수 이거의 개수가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이거 소인수분해를 다 해야 돼요. 2, 3, 224 그 다음에 2에 2 하고 2에 81 하고 80 이렇게 하면 81은 3의 4제곱인 거 뭐야? 81은 3의 4제곱인 거 알죠? 이렇게 81은 3의 4제곱이다. 그래서 648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약수는 얘네 두 개 2랑 3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2가 3개 있으니까 2를 하나도 안 쓰는 거 1개 쓰고 2개 쓰고 3개 쓰고 라는 2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4가 나오고 3의 4제곱이니까 3을 하나도 안 쓰고 3을 하나 쓰고 2개 쓰고 3개 쓰고 4개까지 해서 총 경우의 수가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대강 설명은 이거고 우리는 이제 다시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을 알아야 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지수에 더하기 1 한 4, 5지. 그거 더하기 1한 걸 곱하면 얘가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20. 약수의 개수인 전체 경우의 수가 22. 얘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얘 약수의 개수가 2 더하기 1에서 3, 지수 더하기 1에서 2, 이제 3 곱하기 2에서 6이잖아요. 6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실제로 약수의 개수가 1, 2, 3, 4, 5, 10, 20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구하는 방법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다. 그래서 648은 2의 세제곱 3의 4제곱이니까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4 곱하기 5 20개입니다. 전체 경우에서. 근데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648의 양의 약수 이거에서 자 648의 약수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카드에 적힌 수가 60의 약수였어. 일단 기본 상황이 648의 약수인데 그거인데 꺼내서 봤더니 60의 약수. 60의 약수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648의 약수 중에서 60의 약수 둘 다 되는 건 뭐예요? 우리 뭐죠? 두 숫자의 약수, 이거의 약수이면서 얘의 약수인 거는 공약수 아닙니까? 공약수. 그러니까 648과 60의 공약수. 그럼 공약수는 뭐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약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최대 공약수의 약수하면 최대 공약수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얘 하면 뭐 있나? 6이 되겠네. 108. 그 다음에 6 하면 10이고 2 하면은 54에 2, 50 해서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죠. 최대 공약수는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한 다음에 요거 앞에 거 두 개 곱하면 최대 공약수죠. 그래서 얘는 최대 공약수가 이게 12입니다. 12. 최대 공약수가 12고 그러면 12의 약수가 문제를 만족시키는 사건이 어떤 이 문제에서는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648의 배수 약수 중에서 60의 약수도 되는 거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거라서 12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지. 그럼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2 지수에다가 더하기 1하고 그 다음에 지수에다가 더하기 1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이랑 2가 나오죠. 얘네 두 개 곱한 6이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6이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20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6개 있었죠. 그래서 답이 10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261번. 알겠죠? 이렇게 나오고 네 일단 이렇게 이거까지 볼까요? 261번까지